지난 2019년 5월 1일 쿠웨이트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부시게 푸른 쿠웨이트만에 펼쳐지는 남부 슈에이크 항구에서부터 한눈에 다 보이지도 않는 거대한 교량 하나가 무려 66개월, 즉 5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완성됐다는 소식이었죠. 총 길이 48.57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인정받았던 이 연료교를 완성시킨 기업은 자랑스럽게도 한국 기업인 현대건설. 그리고 지금 쿠웨이트는 도시건설에 있어서 신속하게 한국화를 진행하며 한국에게 주요 신도시 하나를 통째로 맡겼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23년을 나흘 앞둔 지난 27일 건설관리 사업 전문기업인 한미글로벌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현재 쿠웨이트가 도심지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역에 추진 중인 알 압둘라 신도시의 PM 사업을 LH로부터 수주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한미글로벌이 LH로부터 PM 사업을 수주했으니 이 알 압둘라 신도시의 주 사업자는 LH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 2015년 4월 자베르 무바라크 알 하마드 알 사바 쿠웨이트 총리는 한국을 방문해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공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LH가 신도시 개발 MOM을 체결한 후 이듬해 총리가 다시 방한해 양국 정부가 신도시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국적을 가진 남성이 결혼하면 부부에게 집을 제공하는데 현재 쿠웨이트에서 집을 구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11만 명이지만 연간 주택 공급량이 평균 1,800채에 불과합니다.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정부는 비전 2035의 일환으로 쿠웨이트 곳곳에 총 9개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 중인데 그중 하나가 양과 낙타 방목지로 사용 중인 지역에 세종시를 롤모델로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개발하려는 겁니다. 알 압둘라 신도시는 쿠웨이트 수도 서쪽 30km 인근에 분당 신도시의 3배 규모인 2천만 평의 주택 4만 6천 가구를 입주시키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무려 24조 원에 이르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해 정부 대 정부 사업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3년이 넘는 시간을 논의한 끝에 한국이 책임지게 됐고 2019년 1월 24일 예비약정 체결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LH가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겁니다. LH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협력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향후 사업 전반을 추진하게 될 텐데요. 사실 마스터 플랜 수립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아파트는 아주 일반적인 주거 형태이면서 평생 아파트 한 채 소유하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지만 쿠웨이트에서 아파트에 대한 인식은 아주 다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는 곳 또는 임시 거주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의 컴팩트 시티를 구상했다가 아주 일부에만 아파트를 들여놓기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중동 특성상 1년에 몇 차례씩 모래폭풍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줄 시설이 필요해 서쪽에 방풍림을 만들어뒀습니다. 완전히 모래폭풍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허벌판에서 부는 모래폭풍을 효과적으로 막아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연 10년 뒤 알 압둘라 신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압둘라 신도시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쿠웨이트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이 도시 안에는 또 수많은 랜드마크들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쿠웨이트의 랜드마크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세계 최장 연료교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입니다. 우리는 쿠웨이트를 중동의 아주 작은 국가로 알고 있지만 쿠웨이트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는 국가는 아닙니다. 총면적은 17,818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에 인구도 43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특이하게도 국가 전체가 석유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약 1,000억 배럴에 달하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석유 매장량 덕분에 국토 면적은 작아도 오일머니를 앞세워 중동에서 꽤나 소리 좀 치는 나라죠. 그런 쿠웨이트가 비전 2035를 천명하며 장기적인 국가 발전 계획을 세웠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쪽 지방과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점이 국가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 꽤나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이에 쿠웨이트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롤모델로 삼기로 했습니다. 같은 오일 국가인 두 나라가 교통, 관광, 쇼핑시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목격하자 한때 중동 최대 부국이었던 쿠웨이트도 국토 개발에 힘쓰기로 했죠. 이에 아직 발전되지 않은 북쪽 수비아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해 쿠웨이트 공항에서부터 수비아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지역이 쿠웨이트만으로 가로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쿠웨이트는 수도 쿠웨이트 시티에서 쿠웨이트만을 횡단해 수비아까지 직선으로 있는 초대형 교량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이를 현대건설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교량 이름도 아버지 왕의 이름을 따 지었을 정도로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죠.
2013년 쿠웨이트 공공사업성이 3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발주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건설사가 눈독을 들였습니다. 건설 비용만 2조 7천억 원이었고 언제 또 이런 대규모 공사가 나올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이에 쿠웨이트를 선점한다는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30여 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결국 현대건설이 수주해냈죠. 교량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 건설됐는데 슈에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부의 수비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메인 구간과 슈에이크 자유무역 지역과 북서부 도하 지역을 잇는 연결 구간입니다. 그중 현대건설의 메인 구간을 쿠웨이트 현지 업체인 콤바인드 그룹과 공동으로 수주해냈죠. 이 공사는 몇 가지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선 교량의 총 길이가 36.1km에 이를 정도로 길다는 점인데 36km면 광화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이며 한강 동서를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보다 7km가 깁니다. 이렇게 긴 왕복 6차로의 교량을 바다 위에 세운 것이죠. 이로써 1시간 20분 소요되던 쿠웨이트 시티에서 투비아까지의 거리가 20분으로 단축되면서 쿠웨이트 경제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 같아서 혈관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피가 제대로 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완성된 공사는 쿠웨이트에서 전무후무한 프로젝트로 남았고 교통을 위한 SOC 사업이 다시 이렇게 거대하게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인데요. 그리고 2개월 뒤 GS건설이 쿠웨이트 공공사업청이 발주한 6천억 원짜리 교량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했는데 이 교량은 슈에이크에서 엔터테인먼트 시티를 직접 연결합니다. 총 길이가 12.43km에 이르는 꽤 긴 교량이죠. 쿠웨이트 정부가 국토 전부를 도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한 국책 사업인 도하링크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7.72km가 해상, 4.71km가 육상에 건설됐고 2018년 12월 30일 완공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든 교량과 GS건설이 만든 교량은 직접 연결되는데 두 교량의 길이가 48km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남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청도의 하이완대교가 41.58km로 가장 길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쿠웨이트에서 세계 기록을 썼죠. 이 교량 건설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또 한 번 세계 시장에서 빛났는데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당초 84개월로 예상됐던 공사 기간을 66개월로 단축시킨 것이었습니다. 공기 단축은 정주영 선대회장 때부터 지켜오던 원칙이었는데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36km의 교량을 해상에 건설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기는 건설사의 신용이기 때문에 50도가 넘는 떼양볕에서 24시간 내내 교대로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선택했습니다. 설계도 안 됐는데 시공한다는 것이 드라마의 쪽대본과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는 건설 현장에서 종종 사용되는 방식이며 그만큼 기술력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면 되니까요. 아무래도 해상 교량이 고난이도 건설인 것은 바닷속에 튼튼한 말뚝을 박아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쿠웨이트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40m가 채 되지 않았는데 현대건설은 교량을 지탱할 높이 60m, 지름 3m의 초대형 콘크리트 말뚝을 제작해 바지선에 특수 굴착 장비를 탑재해 해상 플랜트를 이용해 바다 아래로 박았습니다. 하루 한 개꼴로 작업해 총 1160개의 말뚝을 박았으니 이 작업에만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죠. 교량 상판의 경우 무게 1800톤이 넘는 상판 958개를 육상에서 제작한 후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이용해 바다에 설치했는데 이 작업이 가장 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비아 쪽 육상에서 콘크리트 작업까지 마친 후 특수장비와 바지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이동시켰는데 하루 한 개의 상판을 바다로 옮겨 교각 위에 얹기 위해 4개 팀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하면서 958개를 전부 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량 중간에는 축구장 13개 크기의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인공섬도 2개 건설했습니다. 남측과 북측에 각각 인공섬을 조성해 관리본부 등을 들였고 외곽에는 도로를 건설해 관광객들이 인공섬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휴양시설까지 들어서면서 이 또한 쿠웨이트의 대표 명소가 됐습니다. 현대건설은 건설 과정에서 쿠웨이트 정부에 큰 감동을 안겼는데요. 교량을 건설하려면 크레인과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비에서 흘러나오는 오일은 반드시 해양 오염과 직결됩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바다생물 보호를 위해 특수블록을 만들어 대체 서식지를 조성했고 인공섬 조성으로 쿠웨이트만에서 해류가 바뀌지 않도록 특별히 장소를 선택해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보호 활동은 중동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례였으므로 쿠웨이트 환경청에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이렇듯 중동의 작은 강국 쿠웨이트는 한국에 아주 훌륭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믿었기 때문에 알 압둘라 신도시도 건설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을 겁니다. 이제 10년 뒤 쿠웨이트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져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